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윤정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얼마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문득 집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초에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한강 둔치 근처의 작은 새방에서 남편과 둘이 살 때는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는 방바닥을 문지르며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때부터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중년이 지나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과거의 습관이 남아서인지 집안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어요. 집안이 우중충해 보이길래 오래된 장롱을 열어 환기라도 시킬 겸 정리를 시작했죠. 장롱 구석에서 오래된 종이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옷이 들어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제가 중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원피스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래고 천이 사가 찢어질 정도였지만 그걸 보는 순간 젊은 날의 추억이 떠올라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옷이 내 젊은 날을 기억해주는 물건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지? 라는 의문도 들더군요. 그 옷을 손에 쥔 채로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기다가 장롱을 다시 둘러보니 저를 위한 옷보다는 더 이상 입지도 않는 추억의 잔재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집을 천천히 둘러보며 고민했어요.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물건들, 특히 입지 않는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물건에 집착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도 집에 오면 장난스럽게 말했죠. 엄마, 집이 창고 같아. 그 말을 농담으로 흘려들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정말 집안이 복잡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상담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려웠던 시절에는 물건 하나도 소중했지만 지금은 정자님께 더 소중한 건 공간과 마음의 여유일 거예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 여유를 찾아보세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상담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장롱 속 옷들이었어요. 결혼 초에 입었던 낡은 원피스, 유행 지난 코트, 그리고 자식들이 선물로 준 화려한 외출복까지 하나씩 꺼내어 입어보니 다 몸에 맞지 않더군요. 그 옷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옷들보다 나에게 맞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옷을 정리하면서 많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입었던 하얀 드레스는 남편과 함께한 첫 여행의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가 없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아.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상태가 좋은 옷은 기부를 하고 낡은 옷은 폐기물로 처리했죠. 며칠 후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옷장이 비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 진짜 필요한 옷 몇 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어. 그랬더니 친구들도 자신들의 집 이야기를 꺼내며 동감했어요. 우리도 옷이 너무 많아. 정리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네.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씩 시작하면 돼. 옷이 아니라 추억을 비운다고 생각해봐. 추억은 마음속에 있잖아. 혹시 너무 간직하고 싶은 옷이라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방법이야. 사진으로 기억을 남겨두고 공간은 여유롭게 비워보는 거지.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집에 돌아가 정리를 시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남긴다는 방법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 옷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입는 몇 벌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낡은 셔츠 한 장도 옷장에서 꺼내어 손질한 뒤 작은 쿠션으로 만들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셔츠를 볼 때마다 남편의 미소가 떠오르지만 이제는 아픔보다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집은 한결 깨끗해졌고 저는 더 이상 물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옷이 없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거나 행복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롭고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약장을 정리하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꺼내놓은 약들이 거실 테이블을 넘어 바닥까지 가득 차더군요. 하나씩 꺼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언제 샀는지 또 왜 쌓아뒀는지 되돌아보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약 봉투를 하나씩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약도 있더라고요. 그 약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오래 약을 버리지 않았는지 실감했죠. 특히 비싸고 유명한 약이라고 해서 샀지만 끝까지 먹지 못한 채 새 약을 사서 쌓아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살 때는 이 약이 내 건강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믿었지만 결국 공간만 차지한 셈이었죠. 정리하면서 제 스스로가 참 우스웠습니다. 이건 내가 왜 샀을까? 싶은 약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관절에 좋다는 약들이 여러 통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새로 산 약을 열심히 먹다 보니 기존의 약은 뒤로 밀려버리고 결국 잊힌 거였죠. 비타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먹으면 피로가 싹 사라지겠지? 라며 샀지만 정작 먹은 건 한두 번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약장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 참 다양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첫 관절염 약을 사러 갔을 때 약사님께서 이 약은 꼭 식사 후에 드세요라고 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약을 사는 게 익숙해진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약 한 알 한 알을 챙겨 먹으며 걱정과 희망이 뒤섞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편이 생각나게 하는 약들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서로 건강을 걱정하며 약을 챙겨주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이 약 먹으면 관절 통증이 덜할 거야 라며 건네주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지금 그 약들은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그 약들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약 하나하나가 남편과의 추억을 불러일으켰지만 추억은 약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약을 정리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점은 약장이 가득 차 있으면 마치 제 건강을 책임져 줄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진다는 착각에 빠졌었다는 겁니다. 약을 쌓아두는 것보다 꾸준히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약이 제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불필요한 짐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약국에 가져가야 할 약들이 많아 한 번에 들고 갈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차에 약 봉지를 가득 싣고 약국으로 향하면서 괜히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약이 많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웃음이 나오더군요.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약을 버리는데 묘한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약장이 비워지면서 제 마음도 비워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정리를 끝내고 나니 약장은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남은 약들은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었고 비타민도 한두 가지 정도만 두고 모두 다 먹은 후에 새로 사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약을 사는데도 신중해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약을 사지 않고 꼭 필요한 약만 소량으로 구비해 두기로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건강은 약이 아닌 제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제때 잘 먹고 충분히 쉬는 게 약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약으로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과거의 제가 지금은 조금 우습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건강을 위한 준비는 더 이상 약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제 생활을 가꿔나가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혹시 약장이 꽉 찰 정도로 약을 모아두고 계시진 않나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약들은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약장을 비우는 일이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정돈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비우고 나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약장을 정리하고 나니 이제는 더 신중하게 약을 구매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며칠 전 서랍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장이 아니라 서랍장이었죠. 처음엔 가볍게 몇 개만 정리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서랍 깊은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핸드폰 몇 대가 튀어나오더군요. 순간 멍하니 그 핸드폰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언제 적 거야?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며 모아둔 것들인데 막상 보니 충전기조차 없는 것들도 있더군요. 핸드폰뿐만이 아니었어요. 계속 꺼내다 보니 잊고 있던 전자기기들이 하나 둘 나왔습니다. 고장난 녹음기,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 그리고 작동이 멈춘 믹서기와 밥솥까지 정말 다양하더군요.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건 결혼 초에 샀던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둘이서 녹음을 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남기곤 했죠. 녹음기를 손에 들자마자 옛날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이미 작동하지 않았고 그냥 추억으로 남길 뿐이었죠.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꺼내보니 각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믹서기는 몇 년 전 딸이 집에 와서 스무디를 만들어 먹겠다고 사다 준 것이었어요. 처음엔 자주 썼지만 몇 달 뒤부터는 소리가 이상해지더니 결국 고장나서 한쪽에 방치됐죠. 고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놔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밥솥도 마찬가지였어요. 새 밥솥을 사면서 이전 밥솥은 버리지 않고 구석에 넣어뒀는데 혹시 모르니 이걸 남겨두자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깜빡하고 잊었던 사연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구석에 있던 카세트 테이프 한 통도 그랬죠. 안에 옛날에 녹음한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테이프에는 제가 결혼 초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오래된 소리지만 그때의 웃음소리가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며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테이프 역시 따로 보관하기로 하고 카세트 플레이어는 과감히 폐기했죠. 그러다 서랍 깊은 곳에서 처음 보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낡은 충전기로 연결된 전자수첩이더군요. 한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들고 다니던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사용법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걸 어디서 샀더라? 스스로 물으며 한참 동안 손에 들고 있다가 결국 다른 고장난 물건들과 함께 분리배출함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멋지고 유용해 보였던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짐이 될 뿐이라는 거리요. 정리를 마칠 즈음에는 마치 집안에서 보물찾기를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전자다리미도 있었고 오래전에 고장 나버린 디지털 카메라도 발견됐습니다. 이걸 고치면 쓸 수 있을까?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버리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낡아버린 전자기기를 모아둬봤자 그것들이 다시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니까요. 결국 정리를 하면서 상태가 괜찮은 전자기기들은 가까운 재활용 센터에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녹음기와 카세트 플레이어는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고치기도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폐기물로 분리했어요.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버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믹서기와 밥솥처럼 크고 부피가 큰 물건들을 치우니 집안 공간이 훨씬 넓어진 느낌이 들더군요. 정리를 마친 뒤 집이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을 치우고 나니 마음도 편안해졌고 앞으로는 필요 없는 전자기기를 모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공간에 필요한 물건만 두니 훨씬 실용적이고 삶의 질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물건을 모으기보다 현재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안 곳곳에 쌓인 전자기기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한번 서랍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고장 난 전자기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 물건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새로운 여유와 공간이 생깁니다. 물건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새 이불이 얇아지고 낡아져서 하나만 덮기에는 춥고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얇은 이불을 겹쳐덮고 지내고 있었는데 문득 스스로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처음 이 이불을 샀을 때는 얼마나 푹신하고 따뜻했던지 매일 밤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빛바랜 천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이불도 바꿀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장롱을 열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몇 년 전 동네 친구의 추천으로 산 새 이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왜 안 썼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아까워서 못 쓴 겁니다. 친구가 싸게 판다고 해서 얼른 샀는데 막상 포장을 뜯으려니 왠지 모르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쓴다는 핑계로 몇 번 사용한 게 전부였습니다. 장롱 속 새 이불을 꺼내 펼쳐보니 여전히 뽀송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왜 나는 이런 좋은 걸 쓰지 않고 낡아 빠진 이불만 고집했을까? 아마도 어려웠던 시절의 습관 때문일 겁니다. 좋은 건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서 막상 필요할 때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낡은 이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처음 이불을 샀을 때의 추억도 떠올랐죠. 신혼 초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산 이불이었어요.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시장을 몇 번이나 돌며 가장 싼 가격에 산 거였죠. 그래도 그때는 이불 하나가 그렇게 소중했어요. 이걸 덮고 잘 자야 내일도 힘낼 수 있지.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잠들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더 이상 그 이불이 제게 따뜻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던 찰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이 이불도 이제는 제 역할을 다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저는 이불을 깨끗이 세탁한 뒤 기부단체에 연락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한 이불은 여전히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부를 준비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불이 새로운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불 정리를 마치고 나니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수건이었습니다. 세탁실 한쪽에 수북이 쌓인 오래된 수건들. 흰색이었을 텐데 이제는 회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오래 사용한 탓에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빳빳하게 굳어 있었죠. 이걸 왜 아직도 쓰고 있지? 생각해보니 수건도 아끼느라 새 수건은 장롱에 넣어두고 낡은 것들만 돌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수건을 한 장씩 펼쳐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새 수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낡은 수건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쓸만해라는 핑계로 한 번 더 쓰고 또 한 번 더 쓰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오래된 수건은 피부에 자극을 주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수건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상태가 괜찮은 몇 장은 걸레로 재활용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폐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참 동안 쌓여있던 수건들을 정리하고 나니 세탁실이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 있던 새 수건들을 꺼내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아끼지 말고 제대로 쓰자. 그날 밤 새 이불과 새 수건으로 침실을 정리한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포근함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아껴뒀을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좋은 건 아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낡은 이불과 수건을 아직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오래된 물건을 보내고 새 것을 사용할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변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답니다. 오늘부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도 저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포근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집안 곳곳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물건도 제때 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 이불과 새 수건 덕분에 매일 밤 포근하게 잠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부엌에서 후라이팬을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코팅이 완전히 벗겨진 팬 위에 음식을 올릴 때마다 뭔가 기분이 찝찝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쓸만하다며 몇 년째 버티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니 오래된 그릇과 접시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릇 곳곳에 기스가 가득했고 접시 테두리는 색이 바랬더군요. 그동안은 이런 것들에 무심했는데 이날따라 그 상태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 정리를 결심하고 장롱처럼 쓰고 있던 창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새 후라이팬이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세일할 때 샀던 것이었죠. 이걸 왜 지금까지 안 썼을까? 스스로 물어보니 답은 뻔했어요. 새 물건은 아깝고 지금 쓰던 건 버리기 아쉬워서였죠. 또 한쪽에는 예쁘게 포장된 새 그릇 세트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 아이들이 오면 쓰자며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명절에 사용한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정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서랍부터 열었어요. 그런데 서랍 속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조리 도구부터 손잡이가 부러진 국자, 찌그러진 냄비 뚜껑까지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더군요. 이건 왜 여기 있지? 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래된 주방용품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결혼 초에 샀던 작은 냄비였습니다.
당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탓에 싼 가격에 구매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바닥이 까맣게 타고 벗겨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 물건들이 여전히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띈 건 오래된 컵들이었어요. 저마다 다르게 생긴 컵들은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선물로 준 것들이거나 여행지에서 기념으로 산 것들이었죠. 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니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선물한 컵은 도저히 버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컵 몇 개는 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서랍 속 주방용품을 다 꺼내고 나니 부엌 바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중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것들은 과감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후라이팬과 냄비도 정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져 음식을 할 때마다 꺼림칙했는데 이제야 보내줄 때가 된 거죠. 이렇게 버릴 물건들을 모으다 보니 한쪽에는 쌓여가는 폐기물이, 다른 한쪽에는 새롭게 사용할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새 그릇 세트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반짝이는 그릇들을 보며 이제야 우리 집 식탁도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낡고 기스난 그릇으로 음식을 담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정리된 식탁은 더 깔끔해 보였고 음식을 준비할 때도 훨씬 기분이 좋더군요. 정리를 하며 인터넷으로 낡은 주방용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녹슬거나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코팅이 벗겨진 팬은 음식과 직접 접촉하면서 미세한 입자가 음식에 섞일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죠. 또 오래된 그릇에 난 기스는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제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 신경 쓴다며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 반성하게 되더군요. 그날 저녁 새 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보내줄 때를 아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요. 낡고 닳아버린 물건들을 고집하며 살았던 과거의 제가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새 물건을 쓰는 건 사치가 아니라 일상을 더 즐겁고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부엌도 저처럼 낡은 주방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한번 열어보고 정리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고장난 주방용품들을 버리고 나면 집이 훨씬 넓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꺼내든 물건들이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저처럼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활 공간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비우면서 비로소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었고 오래된 의약품을 정리하며 건강을 위해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치우며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고 낡은 침구와 수건을 정리하며 생활의 포근함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주방용품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며 일상의 작은 행복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며 제 삶의 짐을 덜어냈고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우는 것은 새로운 여유를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노년의 삶은 마음의 가벼움과 만족감을 기반으로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대신 사람들과의 추억, 따뜻한 대화, 건강한 몸과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줄이고 마음의 여유와 소중한 순간들은 더 늘려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집안을 둘러보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우는 과정에서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은 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워내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더 아름답고 훌륭한 노년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